정치적 경륜과 날카로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원하게 정치적 문제를 해설해 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박찬중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전당대회 얘기 제가 했는데요. 전당대회 이 박빙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야당이 건전하게 올곧게 서 있어야 국정이 국민의 민심을 잘 수렴해서 예. 그 윤활유 역할을 잘 돌아가는데 이런 모습의 전당대회는 문재인 대표로서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마지막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다음 전당대회는 절대로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모습이란?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훼손해버리고 예. 당이 관료화되고 예. 당권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옥죄는 예. 이런 중앙당 시스템 아래서의 이 전당대회는 저는 이게 똑같은 주문을 지난 해에 그 김무성 대표가 선출되는 새누리당 전당대회 끝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진행된 전당대회는 좀 내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의 민주적 질서의 틀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전당대회는 완전히 틀을 바꾼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벗어났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계파별로 막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예? 뭐 룰을 바꿨네 안 바꿨네 그건 해석이네 아니네 뭐 이런 식의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국회의원을 이 전당대회에 결정적이고 핵심적 도구로 동원해가지고. 근데 공식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예. 실질적으로. 통진당 해산할 때도 실질적으로 이석기 의원 부대가 통진당 당원으로 간주되고 예. 그들의 이사가 당 전체 이사로 반영되는 것으로 예. 봐가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중앙당 시스템,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전당대회는 이로써 끝장을 내라. 근데 어쨌든 박빙이 됐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박지원, 문재인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굉장히 적었어요. 이게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3%지요. 예, 3.5%인가? 예, 3%. 그런데 이미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정치학자이시니까 신 별 교수님께서 말씀을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 그 전당대회 대표를 뽑는 선거인단이 예. 과학적이고 투명하며 그 모 집단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당원, 권리당원, 대의원. 예. 그러니까 이건 전체가 당원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25%가 여론조사인데 예. 75%의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OECD 가맹국 선진국의 정당들처럼 예. 대표적으로 미국 정당처럼 돈을 내서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당원이 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선거 있고 이럴 때에 전당대회에 표 대결하고 이럴 때 갑자기 당원이 불어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아마 신 교수님 주변에도 나는 당비를 내고 그거 당 지지를 하겠다. 새누리당이든지 새정치연합이든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뻔한 통수로 이렇게 대체로 말하자면 만들어진 그걸 가지고 저런 소용돌이를 벌렸는데 그것이 뭐 3%면 뭐며 0.3% 차이 뭐냐. 그냥 이기고 졌구나. 친노가 이번에는 이겼구나. 그냥 국민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너무 냉혹하게 얘기해 버리지 모르겠어요. 그 분당 가능성 그럼 어떻게 보세요? 분당 가능성은 항상 있지요. 항상 있어요. 항상 왜 있지요. 그렇게 보시죠? 왜 그러니까 친노를 거부하는 세력이 이번 상당히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으니까. 예. 그리고 정동영 고문은 이미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고. 예, 이런 탈당을 것이니까 했죠. 이제 친노 수장인 이 문재인 대표가 됐으니까 예. 그 문재인 대표와 친노의 핵심들이 하기 나름이겠지. 하기 나름이다. 예. 포용하느냐. 예. 근데 그것을 한다라는 하기 나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분당 같은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딱 원 포인트 얘기하라 그러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에서 예. 중앙당 당대표 친노 핵심들이 관여하는 그러한 영향력 행사를 예. 원천 폐쇄해버리는 제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하방해버리면 되죠. 예.
그러려면은 사무총장을 비노기로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이런 사무총장이 누가 되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그럴 아예 의지만 시스템을 있다고 한다면 바꿔라. 여당하고도 협상을 예. 해가지고 예. 공직선거법 자체를 그리고 정당법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가버리면 새누리당도 따라올 것이고 예. 그게 개파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4월에 일단 가까운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불과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요. 그러면 그 4월 재보선의 공천 과정부터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글쎄 이건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4월 재보궐선거에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지요. 공천을 하방해버리면 되지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 공천 문제는 뭐 나중에 좀 시간 있으면 더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신임 당대표가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 잘한 거라고 보십니까? 잘했다 못했다기보다도 제1야당으로서는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당연한 일을 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대통령 된 후에 그를 강권 통치로 가장 가해했던 박정희 대통령 이미 고인이 됐지만은 그 따님을 통해 가지고 화해했고 박정희 기념관에 들어갈 예산을 김대중 대통령 때 200억인가를 할당까지 했고 그러한 전례에 비추어 봐서 예. 이번 그 묘소 참배는 할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할 일을 했다. 그런데 당내에 있어서의 최고위원들은 좀 이견이 있어서 결국은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견이 있고 지금도 국민들 가운데 왜 네. 야당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하느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나 그 두 분의 경우에 시간상 내가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예.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의 여론조사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예. 여론조사 포지션이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 79년 11.6 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국장 때 중앙청 광장에서 종교의식을 하는데 가톨릭을 대표해서 김수환 추기경께서 그때 기도를 했어요. 저것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김수환 추기경께서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그러고 주여 박정희의 이 가련한 영혼을 거두어 주소서 이럽디다. 그가 편히 안식해 할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러니까 그게 존칭 생략하고 하더라고. 예. 이 가련한 박정희의 영혼을 거두어 주소서. 그가 편히 안식해 하게 해 주소서. 그 저도 가톨릭 신자입니다만은 그 장례미사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중범죄자에 대해서도 원수에 대해서도 죽음 앞에는 죽으면 누구나 다 동일한 것이니까 애정을 함께 갖고 영혼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대범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야당을 위해서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역사라는 거는 뭐 좋든 싫든 옳든 그러든 간에 역사는 이어지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네. 좋게 계승하고 예. 나쁜 거는 반면교사를 삼으면 되는 그렇지.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꾸 내가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예. 반복이 쓰면 안 되는데 문재인 대표가 아침에 그 뉴스를 봤어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하면 하나님 이분들이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절대 개성하지 않게 하고 잘한 일은 개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요. 묵념할 나쁠 때. 게 뭐가 있나? 예. 그런데 이 부분하고 또 하나 약간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서민 경제가 자꾸 파탄으로 된다면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전면전이란 단어와 사실은 과거와의 화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 얼핏 보면 잘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 교수님 말씀대로 조건을 붙여서 전면전이라는 용어를 예, 썼는데 그것은 당내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전당대회 현장에서 반대표가 많았잖아요. 그 네.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 그것을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한번 세게 하겠다 하는 당내 용어로 봐야 되고 이걸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여야 간에 용어에 있어서 좀 순화된 걸 써라. 남북 분단 상황 아래서 북한이 걸핏하면 원점 타격하겠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예. 전면전하겠다. 끔찍한 소리를 하는데 예. 그 소리에도 놀랐는데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전면전한다든지 이런 말은 좀 삼갔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김무성 대표도 문재인 대표를 나무랄 수 없지요. 예.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을 속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장파장이야. 예. 네, 나는 아니, 난제지. 뭐 민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결국은 좀 삼가라 그런 예. 용어 자체를. 내부 균열을 외부적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봉합하려고 한다는 고전적 전략이다 이 말씀이신데. 현장. 그렇죠? 그 선출된 현장의 예. 분위기에 거의 절반이 반대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신임 당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비춰줘야 되는가. 예를 들면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안 싸웠더니 좀 지지율이 올라가더라, 우리 당 지지율이. 그렇죠? 결국은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새로운 당대표, 신임 당대표의 리더십은 포용과 관용으로 좀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성립될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우선 정치 공동체 대한민국에 있어서 예. 이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그 당대표가 된 문재인, 김무성, 예. 그리고 청와대 박 대통령, 예. 이 세 사람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예요. 그러면 여야 정당이 국민도 위임받은 그 일에 충실해야지요. 그럼 지난 1년 동안, 12달 동안 새정치연합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문재인 대표가 한번 되돌아보면 해답이 나와요. 예. 안철수, 김한길 체제에서 6.4 지방선거 패배하고 나니까 박영선 체제로, 예. 박영선 체제가 다시 문희상 체제로, 그 1년 사이에 네 번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이에 국회를 공동화해버렸거든. 야당이. 예. 민생을 다뤄야 국회를 공동화하고, 예. 그럴 때마다 전부 당사에 모여가지고 싸움질을 했단 말이죠. 예. 그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는 국회의원들에게, 그리고 당일이라는 게 당에서 모여가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을 당에 모아가지고 예. 싸우든 말든 하고, 예. 원칙으로는 국회의원을 공천도 하방하고 국회에 가서 일하도록 다 풀어줘라 이거지. 이걸 관료 조직화 해가지고 또 층층시하로 이제 최고위원까지 전부 국회의원 뽑아놨으니까 그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무슨 얘기를 예. 할 거란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존재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가 아주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당 개조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화 연결이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금요일 날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